숨지고 5명이 실종된 석정호 전복 사고는 피항 명령을 무시하는 등 명백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막판 표심몰이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범대가 잇따라 발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모레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울산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3도가 예상된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석정호 전복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항 명령은 무시됐고 선박 구조 변경과 피항 작업에서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있습니다. 송장석 기자입니다. 석정호 전복 사고 신고 접수 1분 만인 지난 14일 저녁 7시 14분. 울산 항만청 관제센터에서 해경의 긴급 출동을 요청합니다. 울산 항만청이 낮 12시쯤 피항 명령을 내린 뒤 7시간이나 지난 시각입니다. 유족들은 풍랑 예비특보에도 석정호가 피항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날 울산 파도가 있어가지고 일기가 좋지 않은가? 그걸 안 이제는 바다에 놔두더라도 그때가 왜 피항을 안 시키는지 다른 명이라도 모두 피항을 시켰어야 되지 않냐? 또 무게가 500톤이 넘는 천공기 2개가 추가로 설치돼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를 기둥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것을 2개를 추가했으니까 1000톤 아닙니까? 그 바지선은 1000톤을 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석정호는 무동력선으로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7년 3월 달에 수입할 때 당시 사진입니다. 수입할 당시에는 6개였었고 다른 현장에서 쓸 때는 3개였었고 이 현장으로 올 때는 5개였었고 해경 조사 결과 석정호의 피항을 돕던 예인선의 펌프가 사고 발생 3시간 전에 고장나 배 앞부분의 단만 끌어올리면서 무게 중심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석정호 전복 사고는 무리한 조업과 구조 변경,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송장섭입니다. 석정호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나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민간 선박 등 50척과 항공기, 잠수요원 등을 모두 동원해 사고 해역 주변과 해안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가족 대책본부가 차려진 울산 항만청도 오늘까지 시공사 등과 함께 사고 선박 2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금과 성품도 있지만 외로움을 달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공장 식당에서 붕어빵 장사가 한창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데 뜻을 모은 근로자들이 2주일 동안 붕어빵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이 추겨를 따뜻하게 보내시면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장사가 끝나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울주군의 한 양로원에 신명나는 민요가 울려 퍼집니다. 국악에 맞춰 춤을 추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잊습니다. 국악원 소속 회원들이 노년을 외롭게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하면서 어르신들 부모님 생각해서 어르신들 찾아뵙게 됐고 우리가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와 같은 재능 봉사는 무려 1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모을 수익금을 기탁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 발 마사지를 하며 번 돈을 매달 10만 원씩 기부한 60대 할머니.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며 모은 200만 원을 기부한 지적 장애인들.
비록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은 불황 속 한파를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막판 표심몰이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 구군의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부동표 흡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투표 참여 홍보와 국민연대 공동 유세를 통해 진보 진영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3차 심리, 그리고 연말을 맞아 송년 음악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울산에서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울산 지역 유권자는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14,000여 명이 늘어난 88만 5천여 명으로 울산에선 269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성남동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3차 심리가 오는 21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김홍일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구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에서 오는 22일부터 신기한 로봇 세상 체험전이 열립니다. 차나르는 인형과 지능형 로봇 등 한국과 일본의 로봇 150점이 선보이는 이번 체험전은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연말을 맞아 시립예술단의 다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시립합창단이 내일 문예회관에서 송년음악회 핸델의 메시아를 선보이고 시립무용단도 오는 20일 송년공연 해우를 공연합니다. 이어 21일에는 울산시향의 단원 80여 명이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송년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트리플 A 등급인 KT와 포스코, SKT 등은 모두 국가 기관 사업의 성격을 띤 업체들로 이번 현대차의 신용 등급 상향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이 미술과 음악, 생활예술 등 12개 분야 300개 문화예술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300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오늘 지원 증서를 전달합니다.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연말을 맞아 조손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업부 직원 20여 명은 매달 급여에서 적립한 성금 200만 원으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구매해 조손가정에 전달했습니다. SK 울산콤플렉스는 올해 소그룹 개선 활동을 결산하는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석유제품 운영팀 송골매 소그룹과 FCC 생산 1팀 불꽃 소그룹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잦은 술자리로 건강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 많을 겁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요즘 직장인 조경재 씨는 각종 연말 모임으로 술자리가 늘면서 과음 때문에 걱정입니다. 과음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좀 숙취 해소가 좀 늦으면은 속쓰림 증상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술 소비량의 절반 정도가 연말연시에 소비되는데요. 일일 적정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가 소주 5잔, 여자는 2.5잔으로 이를 넘기면 과음입니다.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몸에 무리를 덜 주는 음주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복에 술을 먹으면 급격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고 또 술을 공복에 먹게 되면 급성위장염이나 식도염, 또 심하면 소화기장애 쪽에 설사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음주 전에는 유제품을, 술을 마신 뒤에는 과일이나 곡류를 섭취하면 음주 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음주량을 줄이고 숙취 해소에 좋지만 이뇨작용으로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의 10%는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간의 해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흡연은 피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음주법은 없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로 이 건강도 지키고 연말연시 각종 송년 모임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백세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중구 우정동 신축 중인 모텔에서 불이 나 1층 건물과 주차된 차량 석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주산 2억 9,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건물 뒤편에 있는 다른 모텔 5층 일부가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투숙객 1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서는 공사 중인 모텔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추적장치 12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친딸인 10살 조모 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보호관찰 기간에 여고생을 성폭행한 18살 김모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0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5년과 4년씩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해 김 씨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범대가 잇따라 발족합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는 23일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모두 55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발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남구 야음동 일대 유흥업소를 순찰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인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도 이달 말부터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활동에 들어갑니다. 울산시 관광안내소가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16개 시도평가에서 대구와 대전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은 전화평가에서 내국인 90점, 외국인 81.5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울산 종합관광안내소와 울산관광안내소는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울주군의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거점 수거에서 내 집 앞 문전 수거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네마다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대신 자기 집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게 됩니다. 울주군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혼합 배출 등 불법 행위가 줄고 배출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